겨울 햇살이 유리벽 사이로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선 태성그룹 본사. 그곳 로비 한가운데엔 오늘 처음 공개되는 기부자 기념 피아노가 조명을 받으며 놓여 있었어요. 직원들은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긴장과 계산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이 제국의 주인이자 오늘의 주인공 고태성 회장이었습니다. 은퇴를 불과 몇 달 앞둔 그에게 사람들은 전설, 신화, 냉철한 전략가라는 수식어를 붙였죠. 하지만 정작 그의 눈빛은 차갑고 그 차가움은 오히려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소 한 줄기 없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자 그는 어색하게 손바닥을 맞부딪히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음악은 기업의 품격을 높여주는 문화적 상징이죠. 태성그룹은 앞으로도 사회에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표정엔 아무 울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피아노 위를 스쳐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군요. 보기엔 말이죠. 그 짧은 말에 담당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회장은 홀로 남아 조용히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건반 하나를 눌러보았지만 딱딱한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죠. 역시 보여주기용이군. 그의 머릿속에는 한때 자신이 꿈꾸던 예술적인 삶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버려진 그림 같았죠. 그의 삶은 오로지 숫자, 이윤, 효율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도 건물의 벽에서도 따뜻함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통제된 그러나 기이하게 메마른 세계.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둘 꺼져가는 불빛 사이 태성은 천천히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정적 속에서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걸까? 귀를 기울여도 들리는 건 복사기의 전원음과 엘리베이터 소리뿐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감정도 없는 공간 속에서 그의 눈빛엔 지독한 외로움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먼지 한 줄기가 피아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건반은 조용했지만 마치 누군가 그 위에 손을 얹을 날을 기다리는 듯 고요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고태성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건반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이번엔 아주 약하게. 그러나 그 미세한 울림이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 닿았습니다. 순간 그는 아주 오래전 듣던 어머니의 피아노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따뜻하고 서툴지만 인간적인 그 음색. 그는 피아노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로비를 떠났습니다. 그의 뒤엔 조명이 꺼지고 피아노만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태성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피아노가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요.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으로 낡은 청소 도구를 끌며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도연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걸레를 짜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세제의 냄새가 배어 있었고 허리에는
다른 걸레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그의 움직임엔 묘한 정갈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일정했고 모든 행동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가 바닥을 닦던 중 눈에 들어온 건 피아노였습니다. 하얀 커버에 덮여 있었지만 구석의 먼지가 반짝이는 걸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커버를 들어 올리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건반 위에 머물렀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흰색 건반에 닿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레 단 하나의 음을 눌렀습니다. 맑고 얇은 소리가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죠. 그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음은 단순한 청소부의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건 기억을 더듬는 사람의 손이었죠. 그때 마침 근무를 나오던 직원 한 명이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남자의 모습, 낡은 청소복, 다른 신발. 그러나 건반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저분 청소부 맞아요? 도연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들렸다는 걸 깨닫고 급히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듯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짧은 연주는 로비 전체를 미묘한 여운으로 채워놓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CCTV 점검을 하던 홍보팀 직원이 이상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로비. 청소부 한 명이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장난삼아 그 영상을 부숴 단체 채팅방에 올렸죠. 순식간에 퍼졌고 로비의 피아니스트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 영상은 고 회장의 눈에도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모니터 앞에서 화면을 멈췄습니다. 낡은 청소복 차림의 남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장면에서 태성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손끝에서 묘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저런 손이 청소부의 손이라니. 그날 밤 태성은 집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던 그는 문득 그 영상이 떠올라 일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고급 만년필을 잡고 있던 손. 반듯하고 깔끔하지만 어쩐지 생기가 없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스마트 패드를 꺼내 CCTV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청소부가 건반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 장면. 태성은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마저도 어딘가 피아노의 여운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커튼을 젖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도대체 누구지? 그날 이후 고태성의 시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본사 로비의 피아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뒤 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곧장 로비를 향하고 있었죠. 그곳엔 이미 박도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옆에 멈춰 섰죠. 도연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의 눈이 처음 마주친 순간
공기 속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성이 말을 꺼냈습니다. 피아노 자주 치시나 봅니다. 도연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청소 중에 손이 미끄러졌을 뿐입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는데 그런 소리가 나긴 어렵죠. 그 말엔 묘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꼭 쥐었죠. 그의 손등 위로 굳은 살이 깊게 박혀 있었지만 그 손가락은 여전히 곱고 섬세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로비 청소부 박도현, 그 사람 이력 좀 알아봐요.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냥 호기심이 생겨서요. 이틀 뒤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박도현, 52세, 전직 음악교사, 10년 전 사고로 가족을 잃고 이후 행방불명. 그 한 줄이 태성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린 시절 듣던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고요한 집 안, 아버지가 틀어주던 클래식. 그때마다 어린 태성은 피아노 앞에 앉은 사람을 상상했죠. 음악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라면서 음악을 멀리했습니다. 대신 돈과 권력을 좇았죠.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현실은 아름다운 소리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 그 소리가 다시 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그 맑고 투명한 음색이, 그건 그가 잊고 있던 과거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성은 우연을 가장해 도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청소부님, 점심은 드셨습니까? 도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아직 아닙니다. 그럼 같이 갑시다. 마침 저도 식사 중이라. 그 말은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태성은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죠. 돈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고집이 있는 사람인지.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직원 식당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 말에 태성의 눈썹이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내가 사겠다는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니까요. 그 말에 태성은 말없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존경 혹은 질투 같은 감정이었죠. 그날 밤 태성은 집으로 돌아와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유리잔을 비추는 달빛이 어딘가 서글펐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규칙이라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군. 한편 도연은 여느 때처럼 퇴근 후 낡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창문 옆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건반이 삐걱거렸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습니다. 짧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눈에 잔잔한 슬픔이 번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피아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엔 젊은 아내와 어린 딸이 웃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지? 내가 다시 치기 시작했어. 그 순간 낡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그러나 처절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태성의
머릿속엔 도연의 피아노 선율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로비를 지나며 무의식적으로 그 자리를 흘끗 바라봤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그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인간적인 호기심을 느낀 건 아마 수십 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날 태성은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도현 씨를 개인 운전기사로 발령내어. 비서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청소부를 운전기사로요? 태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피아노 칠 줄 아는 손이라면 운전도 부드럽게 할 겁니다. 다음 날, 도연은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낯선 자리에 선 그는 어쩐지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태성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죠. 앞으로 내 운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운전은 해본 적이 괜찮습니다. 차는 느리게 몰면 됩니다. 대신 성실하게만 해주세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가까이 두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그 음악이 그렇게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 알고 싶었죠. 며칠 뒤, 도연은 회장의 전용차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클래식이 흘러나왔고 도연의 손끝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태성은 옆자리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등에 얽힌 오래된 흉터, 그리고 가끔씩 음악에 맞춰 살짝 움직이는 손가락. 그건 피아니스트의 습관이었죠.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나 봅니다. 태성의 말에 도연은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악은 제게 남은 마지막 숨 같은 겁니다. 그 한마디가 태성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도연의 신상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속엔 한 장의 낡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피아노과 교수 시절, 박도현.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음악교사 정도가 아니라 교수였다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왜 그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무슨 이유로 모든 걸 버리고 이곳까지 내려왔는가? 태성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인연이었던 문화재단의 음악평론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도연이라는 사람, 기억합니까? 상대방은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분이라면 10년 전 그 사고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부인이랑 아이가 교통사고로 도연 씨는 손을 다쳐서 피아노를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성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가 들었던 음악, 그 섬세한 터치와 깊은 울림, 그건 피아노를 잃은 사람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날, 태성은 일부러 늦은 밤에 회사 로비를 찾았습니다. 도연이 퇴근 후 잠시 피아노 앞에 앉는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로 그곳엔 도연이 있었습니다. 불 꺼진 로비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고 하나하나가 마치 기도처럼 울렸습니다. 태성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 사람은 왜 여기 있는 걸까? 그 순간 도연의 연주가 멈췄습니다. 그는 태성이 있는 줄 몰랐지만 마치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고 동시에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연에게 더 이상 하찮은 직원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차 문을 열며 이렇게 인사했죠. 오늘은 피아노 안 치십니까? 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손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요. 하지만 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음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막 깨닫고 있었습니다. 고태성은 어느새 매일 아침 차에 오를 때마다 도연의 얼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연이 조용히 열어주는 차문, 정중한 인사, 그리고 단정한 운전대를 잡은 손끝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죠. 그 손끝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빚어내던 기억의 음들이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날도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서는 리스트에 사랑의 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중얼거렸죠. 이 곡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도연은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무대에 섰을 때 쳤던 곡입니다. 그 한마디에 차 안의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무대라니 왜 마지막이었습니까? 도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끝이 말을 안 들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안을 메우던 음악이 끝나고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태성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모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도연의 이야기가 그 빗줄기 속으로 스며드는 듯했죠.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태성은 집무실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엔 수많은 계약서와 보고서가 쌓여 있었지만 그 어느 한 장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메말라 있었던 걸까? 그는 문득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웃고 있던 사진이었죠. 그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들려왔던 웃음소리, 따뜻한 저녁 밥상, 그리고 언젠가 딸이 피아노 앞에서 불러주던 생일 축하 노래.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도 한때는 음악을 좋아했었지. 다음 날, 도연은 여느 때처럼 회장을 모시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태성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오늘은 잠깐만 한 곳에 들렀으면 합니다. 그들은 도심 외곽의 작은 음악학원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태성이 오래전 딸과 함께 다녔던 피아노 학원이었습니다. 문 앞의 간판은 바랬고 창가에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그는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내 딸이 처음으로 사랑의 꿈을 배웠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랑의 꿈은 잃은 사람들을 그리워할 때 다시 시작하는 음악입니다. 그 말에 태성은 미묘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가슴 속에 묻어둔 감정을 꺼내는 듯했습니다. 당신은 잃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피아노 앞에 서면 그들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태성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모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는 잃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잃은 것을 잊고 살아왔다. 그날 밤, 태성은 처음으로 술이 아닌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려 하는 걸까? 그의 꿈속에서 낡은 로비의 피아노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엔 청소복 차림의 도현이, 그리고 멀리서 어린 소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소녀의 얼굴엔 오래전 태성의 딸과 닮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속삭였습니다. 그만큼 내가 그립구나. 그날 아침, 태성은 이례적으로 밝은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임원들은 그가 손에 들고 있는 파일 대신 어딘가 여유로운 눈빛에 더 놀랐습니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저녁 일정은 취소하세요. 비서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의 입에서 퇴근이라는 단어를 들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태성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엔 여느 때처럼 도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오늘은 음악 좀 들을까요? 라디오 대신 도현이 직접 피아노로 녹음한 USB를 틀었습니다. 그 안엔 몇 번이고 들었던 선율이 담겨 있었죠. 차 안에는 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흘렀습니다. 도현의 손끝에서 나온 음악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음악을 내가 왜 잊고 살았을까? 그날 밤, 태성은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로비의 피아노를 복원하세요. 조명을 새로 설치하고 매주 음악회를 엽시다.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음악회를요? 직원들을 위해서입니까?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모두가 너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사람 냄새가 좀 필요하죠. 며칠 뒤 태성그룹 본사 로비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낡은 피아노가 다시 세워졌고 작은 음악회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이 박도현 기사님이라는 걸 보자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음악회 날 로비에는 예상보다 많은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홍보팀도 있었고 지나가던 인턴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도현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벽 안개처럼 서서히 퍼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도현의 음악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치 잃은 사람을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듯한 선율이었죠. 그때 뒤편에 서 있던 태성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지만 그건 후회가 아닌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들려줘야 할 소리였군요. 그날 저녁 직원들이
올린 음악회 영상은 회사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청소부에서 피아니스트로 태성그룹의 숨은 음악가.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그 사람. 표정이 너무 평화로워요. 저런 회사라면 다니고 싶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홍보팀장이 영상 조회수를 보고 보고하러 왔을 때 한 간부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하신 일입니까? 언론에서는 회장이 청소부를 홍보용으로 내세운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말에 태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시각일 뿐이죠. 나는 그저 잊고 있던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그는 도현과 함께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로비엔 사람 하나 없었고 피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기사님, 그날 사고 이후로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고 하셨죠?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음악은 제게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치셨습니까? 도현은 천천히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로비에 있던 그 피아노를 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움직였죠. 아마도 누군가 다시 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성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였군요. 도현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태성은 자리를 비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툰 손으로 건반을 눌러봤습니다. 소리가 삐걱댔지만 도현은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음악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 순간 태성은 어린 시절의 딸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연습하던 모습을 보며 웃던 그 얼굴, 그의 마음 속에 묵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은 회사 사람들에게 조금씩 변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오래된 복지 정책을 다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연주는 어느새 회사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로비의 음악회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도연의 과거에 얽힌 진실도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숨기고 있던 그 사고의 진짜 이유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태성그룹의 로비 음악회가 열리던 그날, 사람들의 얼굴엔 기대와 환호가 가득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청소부 출신 피아니스트의 기적이라며 크게 다루었죠. 태성은 그저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연주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그저 기쁠 따름이었죠. 그러나 그 평화로운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직전 홍보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인터넷에 박도현 씨 관련 게시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무슨 게시글이요? 그 사고 10년 전 그 사고가 사실은 음주운전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태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기사에는 도연의 과거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직 피아노 교수 박도현, 아내와 딸 사망 사건의 가해자였다. 피아노 대신 술을 택한 예술가의 몰락. 태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누가 퍼뜨린 겁니까? 아마도 내부에서 흘러나간 것 같습니다. 홍보팀 내부 자료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음악회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를 맞이했지만 객석 뒤편에선 속삭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교수라며 사고 낸 사람 맞죠? 첫 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도연의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떨렸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소리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꿰뚫는 듯 느꼈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무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대로 올라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엔 공포와 고통이 엉켜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연주를 멈추고 피아노 덮개를 덮었습니다. 로비 안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가해자가 감동을 준다니 웃기지도 않네. 그 말에 도현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고의 운전자는 저였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자자거리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날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운전대를 잡으려던 순간 아내가 저를 밀치고 대신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났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은 제가 운전했다고 믿었고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남은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아노는 제게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건반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음악은 틀려도 괜찮다고요. 그 말이 저를 다시 무대로 세웠습니다. 청중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한 사람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태성은 도연 옆에 섰습니다. 저는 그를 청소부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의 음악을 듣고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잃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음악은 그 어떤 사과보다도 깊은 진심이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박수를 쳤습니다. 로비는 다시 음악으로 채워졌습니다. 도현은 눈을 감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건반 위를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고백이었고 기도였으며 자신을 용서하는 마지막 선율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옆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왜 음악을 잃고도 음악을 사랑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날 태성그룹의 로비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곡보다 진실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여전히 그날의 여운이 남아 있었죠. 누군가는 그날의 연주를 한 사람의 참회이자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은 처음엔 도현의 과거를 파고들었지만 곧 여론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실수를 덮은 영웅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음악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으로 말이죠. 태성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날의 무대를 담은 목화 영상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회장실 문을 열고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현 씨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며칠 후 태성은 작은 지방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손님 몇 명과 피아노 한 대뿐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도현이 서 있었죠. 그의 얼굴은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연주를 마친 도현은 조용히 무대 아래로 내려와 태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고마웠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그날 당신 덕분에 제 안의 오만이 부서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 설립된 태성 문화장학재단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이름으로 만든 겁니다. 예술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다시 무대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싶어요. 도현은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음악이 제게 왜 남았는지 알겠네요.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목소리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 진실은 사람들을 바꿉니다. 저도 그 음악 덕분에 달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무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다시 한 곡 들려주실 수 있나요? 도현은 대답 대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악보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낮았고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지난 10년의 세월, 상처, 그리고 화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선율이 그의 마음속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그는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게 아니라 남긴 거야. 이제 그는 그 말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성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용서받은 겁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대를 떠났습니다. 공연장 밖엔 늦은 오후의 햇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도연의 뒷모습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술가로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의 이름은 다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유명한 무대가 아니라 작은 마을의 교회나 요양원에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피아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음악은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죠. 태성은 가끔 조용히 그의 연주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였구나. 시간이 흘러 도현이 떠난 지 오래된 어느 날, 태성은 본사 로비의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 피아노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죠. 박도현. 그가 남긴 마지막 선율. 태성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 두 세 그가 어설프게 눌러보는 소리엔 어쩐지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음악,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순간, 로비 안을 가득 채운 햇살이 반짝이며 피아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마치 도연의 마지막 연주가 다시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한 곡의 선율로 남았습니다.